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부고속도로 인근 수도권 도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먼저 경부고속도로를 서울과 부산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1일에 착공하여 1970년 7월 7일에 완공된 대한민국 최장 길이 고속도로입니다. 처음 경부고속도로를 공사할 때는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해요. 고속도로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고, 고속도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반대가 더 극심했다고 하네요. 우선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었을 당시 뉴스 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신선한 푸른 하늘 삼적동을 말고는 볼고 민족중유의 대동맥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가 완전 준공을 보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금정구에서 서울 서초구까지 연결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 고도 성장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또한 총 길이 416km로 단일 고속도로 중 대한민국 최장거리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교통의 혁신이 일었는데, 서울과 부산의 이동 시간이 15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줄었기 때문이에요. 서울과 부산이 5시간으로 줄면서 일일 생활권 시대가 개막됐으며, 개통 당시 서울에서 아침을 먹고 부산에서 점심을 즐길 수 있다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네요. 경부고속도로의 이름은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로 방송에 알려졌고, 총 길이는 428km였어요. 이 당시 노선을 계획했던 주원 장관은 서울, 대구, 부산을 바로 이어지도록 노선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주원 장관은 산업단지와 물류허브를 잇는 수출 통로로서의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주요 수출품인 의류 섬유 산업도시인 대구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큰 규모의 항구를 가진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가 그에 가장 부합하는 노선이었던 것이죠. 덤으로 서울까지 이어버리면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목 사이, 시골과 고속도로가 접하는 지역엔 도시와 마을들이 들어서서 농촌 몰락과 도시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야당 의원들에게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포항, 경주, 울산 쪽의 강한 반발로 인해 공사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주로 노선을 꺾어야 했다고 합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일평균 교통량은 전국에서 2위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관광버스로 각 도시를 관광하는 문화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1960년 중반까지 대한민국은 철도 중심의 교통 인프라였습니다. 경부선을 중심으로 물류를 나르고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자동차 보급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60년대 초만 해도 자동차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지만 6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중산층이 늘어나게 됐으며, 67년에 5만 대 보급된 자동차는 2년 뒤에 10만 대까지 보급대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중반부터 도로가 여객,
물류 두 부분에서 철도를 압도한다는 전망들이 나오게 됩니다. 도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죠. 이 당시에는 모든 것이 증가하는 시기였습니다. 자동차의 보급도 증가했지만 그만큼 인구도 증가했지요. 53년 6.25가 끝이 나고 10년이 흐르면서 경제는 안정됐고 중산층이 증가했으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졌습니다. 1960년대 이전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업 후진국이었지만 60년대에는 제조업, 건설업,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체질이 변모하게 됩니다. 이런 산업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죠. 제2차 경제계획이 발표되면서 산업구조의 근대화가 강조되어 국가 차원의 중화학 인프라 투자가 시작되죠. 지금의 포스코인 포항제철은 이 시기에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에 대한 필요성을 일찍부터 느껴오고 있었다고 해요. 64년 12월에 차관 도입을 요청하기 위해 서독을 방문했을 때 아우토반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하네요. 아우토반은 독일의 고속도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이동 중에 차를 세우고 아우토반의 시스템을 자세히 보았다고 하네요. 그림도 그려놓고 건설 비용이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가 산업의 물류 수송에 큰 역할을 할 것에 확신을 했다고 해요. 이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수출은 많지 않았으며 경부선으로 물자를 대부분 이동시켰기에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계획하지 못할 생각이었을 겁니다. 수출할 물품도 제대로 없었을 시기였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중화학공업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이미 실행 중이었기에 고속도로의 역할을 더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독일을 다녀왔던 박정희 대통령은 66년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과 국내 건설 전문가들을 모아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고속도로 건설에 드는 비용을 산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태국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했던 경험을 토대로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저서에서 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는 수송화물이 급격히 늘어났고 효과적인 수송체계가 발등에 떨어졌다고 적었어요. 새로운 운송체계인 고속도로가 시급한 문제라고 당시 상황을 회상해요.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어요. 72년 당시 한국의 GDP는 108억 달러 정도였지만 15년 뒤 한국의 GDP는 1400% 성장한 1479억 달러로 성장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는 181개국 중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려 1조 6732억 달러가 넘네요. 요즘 MZ세대가 이야기하는 헬조선이라는 이야기는 70년대와 비교하면 조금은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 듯 싶네요. 그럼 우리나라는 왜 수출을 위해 부산항을 선택하게 됐을까요? 우선 전라도는 경상도에 비해 지리적 위치 자체가 경제개발 우선순위에서 뒤처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 사람이라 개발을 경상도에 몰아서 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 이야기는 조금은 과장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의 수출품 중 가장 많은 품목이 섬유인데 섬유는
대구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이후 부산은 수출항으로 가장 빠르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대구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라도는 경상도에 비해 해안선이 복잡하고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는 수출을 위해 큰 배가 다니기 힘든 조건이에요. 그리고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이곳에 얼마나 크고 작은 섬이 많이 있으면 다도에 해상국립공원까지 있겠어요. 또한 전라도 앞바다는 고려, 조선시대부터 화물선이 가장 많은 침몰을 일으킨 지역으로 꼽힙니다. 삼국시대의 백제도 남해바다를 해상무역지역으로 이용하지 않았어요. 이곳의 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변할 때마다 많은 섬들의 위치 때문에 바다의 물살이 급격히 변합니다. 이런 조건들로 해상무역을 하기 힘든 조건입니다. 큰 배가 계속해서 다니기에는 전라도의 바다는 조건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1960년, 1970년에 우리나라는 자원, 기술, 자본, 어느 것 하나 가진 것이 없는 나라였어요. 수출을 하고 싶어도 수출을 할 품목이 없었던 것이죠. 수출이 안 되면 내수로 성장을 하면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너무도 적었습니다. 내수로 성장하려면 필요한 인구는 1억 명은 되어야 가능합니다. 75년 당시 인구는 3,500만 명으로 5천만 명이 넘는 지금도 안 되는 내수 성장을 당시에는 꿈도 꿀 수 없었겠죠. 그래서 한국은 중간 가공품을 만들어 국제 무역을 통해 수출로 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산이 경부고속도로에 연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6가지 조건에 부합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